오늘의 초대 시인은 인곡 김성근님이십니다. 먼저 시인의 시 나도 바람되어를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바람되어 인곡 김성근. 바람아, 너는 어디서 왔니? 눈물 구름 데리고 어디서 왔니? 가슴이 찢기도록 아픈 이별의 사랑 없었니? 영혼들은 살아온 이야기 휘 날아올라 바람 되는데 언젠가 우리도 낙엽이 되고 바람 될 거야. 인생의 겨울은 노을처럼 서럽고 모든 것은 바람되어 떠난다. 사람들 가슴에 아픈 사랑 남기고 바람아, 너는 어디로 가니? 나도 바람되어 휘파람. 새벽이면 행복해라.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황유성 씨의 임채일이 작곡한 세월의 바람을 테너 하석진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김성근님의 돌고 도는 세상인 것을의 일부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시인인 김성근 시인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네, 멋진 신사분이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ROTC로 전역을 해가지고 교직에 4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구리시에 있는 인창고등학교 교장과 고양시에는 저등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요. 지금 현재는 고양시 미래청소년 환경단 자문위원과 또 ROTC 14기에 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필 안에 소개할 항목이 시인이라는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데 눈에 띄는 것이 교직에 계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럼 시를 언제부터 접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세상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글을 접할 수 있게끔 글 사랑방을 기획 추진을 했어요. 글 사랑방요? 네, 글 사랑방. 그러니까 딱히 시만이 아니라 글 전체를 포함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업에 가까이 접할 수 있나 하는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학부모, 학생, 교사로 이루어진 네. 그런 팀을 구성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때부터 글을 좀 가까이 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 접하고 글쓰기를 먼저 하는 것이 보다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의 장래의 꿈이나 혹은 내 미래 희망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보다 그 적극적인 눈을 뜨게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참 그 글이라는 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어디서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자가 됐든 아니면 기업가가 됐든 심지어 정치인이 됐든 사회운동가가 되었든 모두들 다 기본에는 인문학을 꼽더라고요.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은 보물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물찾기요? 네,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역대 문인들께서 남겨주신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열을 느끼고 하는데 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에서 어떻게 저런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가 해서 저는 그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평상시 보통 사용하는 말에서 저는 감추어진 보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보물찾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딱 표현이 맞는 거네요. 숨겨졌다기보다도요, 네. 본래 있는 것인데 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무심코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하는데 놓쳐버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를 갖다가 자연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 또 가슴에 또 와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그럼 그 사랑방에서 선생님 그러면 시 쓰는 거나 시 읽는 거를 가르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시를 갖다가 가르친다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고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에서 네. 그저 놓치고 있던 것들, 그 속에 큰 감동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찾아보자. 뜻이죠. 네. 같이 찾자.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선생님 시에 대한 주제는 주로 어디에서 찾으시는지요? 그게 지금 그 환경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로병사를 거쳐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듯이 자연도 1년이라는 세대의 바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변하는 그 단계를 갖다가 접하면서 네, 봄에는 봄대로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이렇게 그 변해가는 과정을 접하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에 대한 감정이 네. 가슴에 솟아날 때 그때도 주제를 찾게 되거나 접하게 되겠죠. 예. 네. 그럼 그 시 창작의 시간은 주로 언제 하시는지요? 창작 보통 이제 저는 새벽을 좋아하는데요. 네, 새벽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아직 밝아오지 않았을 때 약간의 그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그런 속에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발걸음을 걸으면서 스치는 바람이나 혹은 또 뭐 나뭇잎, 풀잎 이런 움직이는 소리, 가끔은 벌레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거를 우리가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멋집니다. 생각을 귀로만 하면서, 듣지 말고 네. 눈으로 읽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러죠. 그 시인의 자질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특별히 따로 시 창작의 공부를 하신 건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어느 누가 되었건 나름대로의 그 겪어온 경험이나 아하, 또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는 글로서 표현을 한다면 그게 자체가 시가 아닐까. 또 그래서 시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모두가 다 시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희망을 걸어봐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저희는요, 음악과 시를 함께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잠깐 네. 우리 멋진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들으신 곡은 가제부의 I Like Chopin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시인이 되겠다라고 한 게 어느 때였어요, 선생님? 시인의 꿈을 꾸신 게 언제부터였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뭐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아니고요. 네, 그저 어떤 의미를 귀에 들리는 것,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손으로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분께서 이 정도면 세상에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부끄럽지만 내보내게 됐죠. 그럼 남긴 작품들이 현재까지 얼마큼일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책 두세 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직 출판은 하지 않으셨지만, 네, 출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시를 쓴 게 그러면 저희는 그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시절이야, 아니면은 내가 까까머리 학창 시절이었어. 그러면 선생님은 그러면 성인이 돼서 집필을 하기 시작하신 걸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일기를 꼬박꼬박 썼어요. 일기를. 네.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되어가지고 옛날 그걸 읽어보면 참 쓴 미소도 짓곤 하는데,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이 크게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감동 있는 글로다가 표현한다는 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생각하게 됐죠. 선생님 시 쓰는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을까요? 네, 저를 이만큼 키워준 많은 분들이 있었죠. 네. 만나본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작품 속에서만 느끼게 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병화 선생님이라든가, 네. 또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분 아주 홀딱 반하다시피 했던 분이 계신데, 네, 누군지 궁금한데? 노천명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그녀의 작품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죠. 네. 또 이제 민족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윤동주 님이라든가, 네. 또 박목월 선생님이나 조지훈 같이 청록파에 담겨있던 선생님들, 네. 그분들 작품들을 즐겨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참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또 마술 같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사람을 가슴을 갖다 후벼 팔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이렇게 엮었을까 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노천명 시인에서 학창시절에 홀딱 반한 여성이다 그랬는데, 노천명님의 어떤 시가 그렇게 꽂혔는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노천명 선생은요, 네. 어렸을 때 장티푸스를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병에 걸리면 많이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 네. 그 병을 이겨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턱이자에 착할선자에 노기선이었는데, 본명이. 네, 그 부친께서 너의 목숨은 하늘이 낸 것이다 해서 이름을 노천명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천명이 되었군요. 네. 근데 그분이 일제치하에서 글을 잘 쓰시니까 많은 어떤 행사장에 동원이 돼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해방이 된 뒤에 친일파로다가 또 이제 엮여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안타깝죠. 예. 그러다가 지인들 덕에 그건 벗어났는데, 그러다가 6.25가 나고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저들에게 잡혀갔고 글을 네. 쓴다는 것으로 선동대에 동원이 돼서 어머나. 그래서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러면서 평생을 홀로 사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뭐 다들 알지만 그 노친명하게 되면 사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 이름 없는 여인 되어라는 시도 참 좋아요. 아,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네, 아, 네. 그래서 그 시를 그분께서 지으시면서 독신주의자가 아니면서 독신으로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셨거든요. 네. 예, 참 비운으로 세상을 걸어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분 생애에도 좀 많이 느꼈고요. 네. 또 뭐 조병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조병화 시인님은 어떤 시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나요? 네네. 그분이 작품 중에 하루의 위안이라는 게 아, 있는데 하루의 위안.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오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네.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쌀이 꽂힌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하여 지켜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그런 네. 게 있거든요. 네. 그 삶의 마지막 날을 묘사한 글인데 그렇게 가슴이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런 짧은 문장이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글을 읽는다는 건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가 교과서 안에서든 또는 밖에서 개인의 시집을 통해서 만났든 시인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그것이 선생님의 시 창작에 도움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는요, 그 시와 노래를 함께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 시인님이 좋아하는 신청곡도 함께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아, 네. 그 오준영 작사 작곡인 네.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시로 써진 노래인가요? 그렇죠. 뭐 노래 자체가 다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오준영 님께서 작사하시고 또 직접 작곡하신 어디로 가야 하나 그거는 참 그 운율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시인의 신청곡 어디로 가야 하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마음을 담가봐요. 시인의 신청곡 어디로 가야 하나 잘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생에서 그 시 또는 문학이 가진 가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아주 시원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형태의 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할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어떤 문장 하나가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네. 또 괴로움을 해소시키기도 한다면 그것만큼 큰 보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그 생물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한 능력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샘에서 물을 뜨듯이 그 샘에는 5만 가지의 언어, 문장, 또 아픔 그런 게 모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녹아 있는 것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접하다가 내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그거를 알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 편안함, 또 행복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 또 시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약간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멋진데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보물이다. 그 말을 제가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모두 다르죠. 네, 그렇지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하는 그 과정만큼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 나름대로 얼마나 진지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닥쳐진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플러스하여 이 세상 동물들이 시를 쓰지를 않잖아요. 네, 글을 쓰는 거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누구가 되었건 내 삶 자체가 하나의 시를 써가는 것이다, 글을 써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처음에 우리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나도 바람되어를 들어보았잖아요. 네. 그 시 말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또 어떤 시가 있을까요? 네, 돌고 도는 세상인 것을 써봤는데요. 네. 그 추수가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호행한 들판에 네. 허수아비가 홀로 외롭게 있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쵸. 황당하죠? 네, 그런데 그 들판에는 그 추수를 기대하면서 그 농부의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을 것이고 또 그냥 폭풍을 또 견디는 그러한 그 끝에 풍성을 또 가져왔고 그걸 수확을 했고 그런 많은 변화가 존재하는데 추수가 끝난 겨울의 어느 들판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휑한 들판에 허수아비 혼자 바람을 맞고 있어요. 바람까지 불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난 대로 글을 써봤는데 그게 이제 돌고 도는 세상인 것을이었죠. 네. 그럼 낭송가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돌고 도는 세상인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도는 세상인 것을. 인곡 김성근. 허수아비 외로운 황량한 들판에 세상사 굽어보는 바람이 산다. 여름 농부의 굵은 땀방울, 폭풍을 견뎌낸 풍성 오르며 저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의 시작과 끝을 아느냐고 묻는다. 수없이 쌓인 그 많은 사연들은 바람으로 오고
또 떠나듯 그토록 현란했던 들꽃들도 흐르는 세월에 묻어 떠났다. 어찌 우리네 세상사 차마 헤아릴 수 있으랴.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듯 굽이치고 부딪히며 가는 게지. 과거로 떠나버린 그리움, 낯선 퇴색으로 남겨진 낡은 외로움. 정이 쌓였다 흩어지고 마음들도 모였다 떠나간다. 그저 허공에 그려보는 허무한 그림자의 물거품. 허수아비 외로운 황량한 들판에 외로움 굽어보는 바람이 산다.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조용남의 물레방아 인생이었습니다. 와, 멋진 시 낭송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 아까 이렇게 허수아비가 있고 황량한 들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그 시를 통해서 선생님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삶은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사는 거다. 구름에 달 가듯이. 네,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굽히치며 사는데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 세상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러고도 사람들은 세상을 또 채워갈 겁니다. 네.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세상은 끝없이 변하는데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또 새롭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떠나고 나는데 네. 그래서 돌고 도는 세상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좀 써봤고요. 네. 이렇게 귀한 글들을 독자들이 만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차후에 선생님 시인으로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호랑이도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네. 그 정도의 그걸 바란다면 욕심이긴 하지만 제가 쓴 글이 또 좀 있으니까 한 권 정도 한번 엮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애에 할지 아니면은 제 딸에게 부탁을 해놨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엮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선생님 계실 때 저희 독자들이 선생님 예쁜 시를 만나보고 이왕이면 출판 기념회까지 해서 낭송가들이 다 이렇게 엮어서 낭송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또 지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제 글을 엮어서 한 권씩 선물로 주고 떠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꼭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고 혹시라도 좋은 일로 선생님이 기념회를 한다 그러면 초대해 주신다면 한달음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아직
독자들한테는 확장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청취자 여러분께 시인으로서 또는 인생을 사는 선배로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흔히들 그 시를 짓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는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읽혀지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찾아지는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시이고 음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든 것들, 산, 강, 또 세상, 그 어디에서나 만나지는 그 모든 감동들이 바로 시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 감춰진 것을 찾아서 어떻게 읽고 또 쓰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전문성을 부여해-가지고 시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인이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인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감동을 다양한 형태의 그 서정적 문장으로 엮어보시기를 청취자님들께 바란다면 바라는 것이죠. 네, 우리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누구나 시인의 소양을 가졌고 또 자기 삶 속에 감춰진 보물을 끄집어내고 찾다 보면은 시가 쓰여질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도 조그맣게나마 시인의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써 저희와 꾸준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흐르는 시냇물에 사랑을 담가봐요. 이명주의 목소리로 첫눈을 하루같이 들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밤새워 가슴 졸이었던지 작고 가늘인 나뭇줄기 연륜 채워 고목이 되듯 우리도 어느새 수십 년 흰머리 가득한 겨울이 되고 아픔도 쓸쓸함도 그저 멍하니 가슴에 떨구는 퇴색된 낙엽이 돼간다. 세월 속에 잊혀진 기억, 시간 속에 파묻힌 기억. 아, 그립고 그리워라. 오늘의 초대 시인이신 인곡 김성근님의 시 세월이 흐르면의 일부였습니다. 시와 음악을 함께 감상하고 초대 시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냇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곡은 초대 시인이신 김성근님의 시에 곡을 붙인 나도 바람이 되어를 송기창의 목소리로 들으며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